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2월 10일이죠. 네, 한국 AI 투자 센터 홍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쿼드루플 위칭데이. 우리가 이제 3, 6, 9, 12 이렇게 지금 1년에 4번 있는 게 선물 옵션 동시만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 두 번째 목요일에 있는 게 옵션 만기고, 그래서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 그러니까 동시 만기는 우리가 변동이 좀 더 크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오늘 그 옵션 만기가 양호하게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별다른 문제는 좀 없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졌다면, 오늘도 보니까 한 5대5 정도, 그죠? 5대5 정도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갈리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던 하루인데,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호하게 끝났는데, 오늘 나스닥이 2% 정도 빠졌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나스닥 2% 빠졌어.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마냥 여러분들 불안해만 해서는 수익 내기 힘들어요. 마냥 불안하게만 해서는 수익 내기 힘들다. 제가 아침에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뭐 시황에서 미국은 빠졌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양호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확인이 좀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 한번 해가는 우리가 이제 과정들, 제가 이제 아침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좀 잡아드렸죠.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에 대한 반응이 제일 중요해. 호재가 떴는데 빠질 수도 있고, 악재가 떴는데 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른 거고,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반영됐어, 아니면 이거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어, 미반영됐어. 이제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100%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확률을 높여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제가 예로 많이 들은 게 그거죠. 대선 관련주는 대선 끝나고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바보지. 대선 관련주로 대선 끝나고 보면은 바보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그 해당 뭐 업종이라든지 종목의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슈들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보고, 날짜가 넘어갔느냐 아니냐,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은 가능하다. 이제 이 부분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가족분들은 뭐 그나마 오늘 같은 시장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만약에 오늘 2% 급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는데, 오늘 만약에 빠졌어. 그러면 미국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또 안 갔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오늘처럼 급락을 했는데 나름 선방을 했어.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손해보일 줄 알았는데 본전 내지는 약간의 수익 내지는 약손실이어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실 심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뭐 간단하게 수급 내용을 보면 흐름은 양호했는데 외국인 대량 매도는 좀 찜찜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좋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사실 도박이냐, 그러니까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냐, 투자의 어떤 개념이 강하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해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투자로 했는데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면은 역시 이런 투자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투기적으로 했는데 손실 났으면 역시 주식은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중요해요. 사실상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그러면 나는 그 결과를 어떻게 좋게 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핵심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죄송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조금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재 흐름을 보시면 외국인 대량 매도는 사실상 굉장히 좀 찜찜하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달에 지금 30일 날 MSCI 지수 리밸런싱이라고 있습니다. 2조 4천억 매도가 나왔어요. 원래대로라면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6천억 정도 매도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거의 한 2조 정도 매도가 더 나왔어. 근데 시장은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오늘도 매도가 크게 나왔어. 얼마? 1조 3천억. 옵션 만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두 날을 합치면 거의 매도가 얼마? 4조 원입니다. 현물에서 보시면, 그죠? 그래서 계속 강하다라 그래갖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타짜를 보시면 초보들한테 돈을 계속 잃어주죠. 돈을 잃어줘요.
아이고 형님 굉장히 잘하시네. 잘하시네. 다음에 또 한번 해요.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얘네들이 통이 커져요. 통이 커지다 보니까 상대방을 되게 호구로 생각하고 계속 통 크게 대응을 하죠. 그러다 한 방에 어떻게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투기적이냐 투자로 하느냐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결국에 시장이라는 거 굉장히 쉽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진짜 크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저는 항상 이런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는 많이 오르는데 수익이 잘 안 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체 100명의 개인 중에 한 30%만 행복하대. 그럼 나머지 70은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손해보거나 수익이 생각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죠?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이런 상황들이 왜 만들어질 수밖에 없냐면, 어떤 통계조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직장인들 한 55%가 뭐 주식을 한대요. 근데 이 55% 중에 얼마? 90% 이상이 언제 주식을 시작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올해 시작했대요. 올해 시작했대요. 올해. 그럼 이 사람들이 경력이 1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실력이라는 거는 오래될수록 쌓이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죠?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일을 만시간 동안 해서 내가 그거를 해내면, 그 사람은 진짜 전문가죠.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사실상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가 필요한데, 주식은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수록 시장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9.11 테러도 경험을 해봤고, 서브프라임 모지 사태도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2011년도 유럽 리스크, 그러니까 유럽이 휘청휘청 거릴 때 있죠. CDS 프리미엄이 급등을 하고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요럴 때 다 경험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9.11 테러가 지금 만약에 빵 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주식할 만 날 것 같아요? 주식하겠다고 돈 싸들고 들어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 봐요. 그죠? 그런 시장 경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극복하는 어떤 그 회복력은 굉장히 좋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가 무조건 오른다고 내가 수익을 본다는 생각은 초보일수록 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개인들이 굉장히 좀 많을 건데 우리가 그럼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죠. 왜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죠.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팝니다. 근데 기관들이 사서 시장이 올라가면 나는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그림에서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한 중기나 단기로 봤을 때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사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 땡겼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지금 땡긴 장본인이 누구예요? 기관이 샀어? 개인이 샀어? 아니잖아요. 11월 달은 외국인이 많이 사면서 시장을 땡겼어.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싸게 팔아야 애들도 돈을 버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고점에서 공매도를 굉장히 비싸게 공매도를 때려버리든가 아니면 주식을 비싸게 파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많이 오를수록 공매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돼 있죠.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를수록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 입장에서 많이 오를수록 수익인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가거나 좀 덜 가거나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찌됐건 요 부분들 외국인들이 파는데 시장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뭐 하자? 현금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낙폭과대 종목, 박스권 종목이 지금 장세에서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추격 매수를 굉장히 지금 어떻게 지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면 추격 매수가 유리한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 똑같은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게 추격 매수, 올라가는 거 사는 게 추격 매수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 추격 매수도 위치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재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초조하게 지켜보세요. 뭐 냄지가 아니라 냄비예요. 이거 오타입니다. 이상한 오타를 냈네. 냄비는 끝이 없는 법.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고 그냥 계속 들여다본다고 여러분들 수익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칙 대응을 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어떤 수익 나는 방법으로 간다면 수익이 나야겠지만 그러니까 머리카락 계속 자라는지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이나?
손톱 자라는지 보이진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내지는 내가 계속 보고 있는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누구나 이제 돈 벌려고 시작하시는 거지만 현재로서는 그거를 내가 그냥 빨리 어떤 수익만 추구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르는데 수익만 추구한다고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지수는요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예, 조정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오르면 21선 올라갔다 21선 또 올라갔다 21선. 근데 올라갔다 지금 21선 아직 안 건드렸죠, 그죠? 그러면 21선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1선까지 내려올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 21선과의 터치를 하는데 이게 조정을 받으면서 21선이 건드려질 거냐 아니면 21선 혼자 올라가고 얘는 횡보할 거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을 건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건드리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나오면서 건드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시면 그래도 요 정도면 아직 큰 가격 조정은 안 나왔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기간 조정만 거칠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21선은 어쩔 수 없이 건드려줘야 되는 선입니다, 여러분들. 안 건들고 간다면 나중에 더 큰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뭐 마라톤 하는데 뭐 계속 뭐 15km 계속 같은 페이스로 가지만 너무 무리해서 초반부터 갈 수 없잖아요. 그죠? 뭐 지리산 등반하는데 쉬지 않고 막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좀 어렵잖아요,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잘하는 사람, 초보인 사람 차이가 분명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즉 지금은 어떤 이야기 드리고 싶냐면 조정 나오는 걸 그냥 인정하세요. 위치. 근데 조정이 지수가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까지 빠질 거냐? 아니에요. 왜? 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시면 뭐 11월 달에 많이 오른 게 뭐 있어요? 증권, 금융 섹터, 그 다음에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것들, 그죠? 근데 대표적으로 큰 종목 두 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보시면은 11월 달에 많이 올랐어. 지금까지 많이 올랐죠. 근데 얘가 지금 너무 올랐어.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하자고. 언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가 세워져 있어. 근데 이게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데 아니다. 요 비유 말고 리어카를 합시다. 리어카 안에 여러분들 100km짜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100km짜리까지는 버틸만 했거든. 이거를 이제 끄는데 근데 500km로 이게 늘었어. 그러면 똑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0km로 늘면 어떻게 돼? 이 리어카가 뒤로 막 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 무거워지면 당연히 뒤로 밀립니다. 경사에서는. 그죠? 근데 힘이 똑같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밀리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대형주가 여러분들 있어요. 대형주. 말 그대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 460조짜리 기업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어떻게 더 많이 들어요, 이건 사실. 왜? 매도는 누군가 계속 할 것이며 매수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이 리어카와 같은 거예요. 올라갈수록 무게가 무거워지면 사람이 힘이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뒤로 밀리겠지. 그러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 시간을 들여야 될 수밖에 없어. 뭐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더 못 간다가 아니라 너무 빨라. 속도가 많이 올랐어. 쉬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더 갈 거면은 사실상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가격 조정도 좀 필요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물량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 다시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힘이 세지든가, 그러니까 즉 매수력이 세지든가, 아니면 이 리어카의 무게가 줄어들겠지. 그죠? 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사람들은 막상 올라가면 그게 계속 갈 줄 알잖아. 근데 여기서 덧붙이는 애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언론이에요. 언론에서 계속 좋습니다 하면 경험이 없는 개인들은 진짜 좋은 줄 알고 그것만 계속 사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빅히트처럼. 응? 빅히트 빅히트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물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거. 카카오 게임즈도 따상갔지, SK바이오팜도 따상가고 막 급등을 했으니 이것도 이번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헛바람 막
는 다음에 어떻게 돼? 따상은 갔어.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빠지면서 계속 밀리잖아. 근데 지수 가는데 이거 지금 본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돈 버는데 참고할 수 있는 건 딱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뉴스. 그다음 뭐 차트밖에 없어. 왜? 다른 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지? 야, 그래서 맞아. BTS가 지금 1등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중요하게 놓친 게 있죠. 너무 BTS에 집중돼 있다. 근데 아이돌은 여러분들 나이 들면 끝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돌은 나이가 들어가면 인기가 고점을 더 찍기 어려워져. 점점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자, 지난번에도 그 얘기 분명히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찍고 나서 밀려 빠져. 어떻게 BTS는 좋은데 신곡이 나오면 또 오르지 않을까? 근데 그게 몇 달 걸릴지 어떻게 하냐고. 그럼 이 고점에 산 사람은 무슨 죄야? 근데 여기서 지금 막 좋습니다 한 애는 결국 누구예요? 언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고 매매하는 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차트나 뉴스 그 두 가지만 참고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개인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없다. 자, 그러면 한국정보인증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저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차트가 여러분들 안 좋아 보이세요? 이 차트가 어떻게 안 좋아 보이세요? 여러분들 눈에?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한 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숨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차트만 보면은 왜 박스권 넘었죠? 돌파했죠? 더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한국정보인증 뉴스도 좋은 거 나오더라고요. 왜? 공인인증서 폐지. 근데 공인인증서 1등 업체인데 공인인증서 폐지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올라. 근데 기사가 나오잖아 중간에. 그죠? 예. 뭐라고? 이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고. 그럼 개인들은 그게 뉴스가 진짜 좋은지 나쁜지 구분조차 못하는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가나 보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인인증서 어제부터 이제 폐지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데? 디데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선 끝나고 대선 관련주 보면 뭐다? 바보다. 어떻게 됩니까? 어제 급락 나왔죠? 오늘 또 급락 나왔죠. 그럼 고점에 갖고 있던 사람이나 산 사람은 무슨 죄냐고. 2,000원 빠졌네? 20%예요?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위험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공부가 너무 많아. 할 게. 직장 다니면서 이거 무슨 공부를 언제 해요, 사실. 일 끝나고 상사 잔소리 듣고 집에 가서 쉬기도 바쁜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많이 오른 거 좋은 뉴스 나왔을 때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것만 안 하셔도 지금 시장에서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한국전력 박스권 설명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격도 설명드리다가 이 종목을 이야기 드렸는데 한국전력 결국 어떻게 급등 나오잖아요. 그죠? 보시면 바닥권에서 요렇게 481선 이 방송은 아마 다 보신 분들은 저게 저거구나 라고 이제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많이 빠진 게 바닥에서 박스 만들면 우리는 그거 무조건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참고할 만한 상황이 별로 없고 바닥에 있는 건 왠지 안 갈 것 같고 많이 빠진 건 여러분들 왠지 안 갈 것 같은 심리, 그 다음에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를 사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항상 놓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은 거, 이미 움직인 거 위주로 본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결국에 이거 뭐예요? 많이 빠지고 박스 그리는 거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한국전력 지금 어떻게 급등 나오죠? 이거 그때 제 말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어떻게 수익이잖아. 요게 지금 핵심이에요. 요게.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도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고 이것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막 올라가는 거 괜히 고점에서 좋다고 따라 들어가지 말자고요. 먹을 게 별로 없다니까? 이미 여러분들 눈에 띄고 대형주가 한 달 만에 30에서 40% 올라가면 이건 끝난 거 사실. 추가적으로 급등 나오기 힘들어요. 더 가더라도 이거는 쉰 다음에 올라간다고. 쉰 다음에 올라간다고. 근데 개인들은 내게 안 가지. 제가 왜 이제 개인들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개인들이라서 그래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주식 힘든 게 내가 매수해도 누군가 땡겨줘야죠.
다른 개인들, 기관, 외국인들이, 그죠? 그들이 주식을 올려줘야 내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사실. 그래서 안 가는데 다른 거 가는 게 눈에 띄면 내 거 팔고 저걸 사거나 아니면 그냥 무턱대고 따라 들어가다 사고가 터진다고, 항상. 그러니까 그 사고가 지금 날 수 있을 만한 위치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거나 내지는 벌었던 걸 까먹게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 빠지잖아요, 그죠? 예.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와 세다라는 건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오른 거 좋은 뉴스 나올 때 따라 들어가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많이 오른 이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 물론 있지만 대표적으로 주도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간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들이 올라갔다 빠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순환매, 그죠? 순환매가 나오면 뭐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뭐 사자가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면 누구 먼저 먹어? 수컷이 먼저 먹죠. 그 다음에 암컷 새끼들이 이제 밥을 먹는 것처럼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대형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중소형주. 그러면 대형주가 할 땐 중소형주가 절대 못 가냐? 그건 아니지만 자금이 들어오는 순서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은 보통 대형주 위주로 먼저 삽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오르고 난 뒤에는 못 간 거가 그 다음에 올라가요. 순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T가 그동안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자고요. 추격 매수하지 않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잡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요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수는 올랐는데 계속 뭔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성과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쪽으로 눈을 좀 돌리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외국인이 샀냐 기관이 샀냐에 대한 포인트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재료. 근데 이 재료를 어떻게 찾아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본인이 부지런해야 돼요. 대선 끝나고 대선 관련주 보면 바보, 그죠?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애들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날짜 체크를 좀 잘 하셔야 돼. 사실상.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주가 뭔데? 그거 그냥 디데이 끝나니까 어떻게 밀리잖아요. 재료가 어떻게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러분들 현실적인 부분이다라는 거죠. 예. 나는 돈이 빨리 벌고 싶은데 올라가는 것만 따라 붙는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작업만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마인드 컨트롤만 잘 하셔도 돼요. 마인드 컨트롤만 좀 잘 하셔도 되고,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 지금 장사에 안 하셔도, 요 두 가지만 좀 챙겨보셔도 지금 사실 크게 당할 일은 없는 시장인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조차도 싫다 하시면 뭐 둘 중에 하나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을 어떻게 포기하거나,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그러면 기술적으로라도 여러분들 유리한지 다음 시간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요 포인트 요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만 안 해도 지금은 돈 버는 거니까, 그죠? 실수만 안 해도 이제 돈 버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